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들과 다르게 어떤 작품을 내놓고 싶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관찰력. 얼마나 더 많이 디테일하게, 얼마나 깊게 그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지 관찰력을 쌓으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정말 그래요. 뭐 변호사가 주인공인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난 이걸 해결할 거야. 변호사는 정의롭지만 또 정의롭지 못한 또 다른 변호사들과 싸우는 내용이야.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몰입이 뭔가 안 돼. 이거는 뭔가가 고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한데? 네, 고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려면 법정도 가고 변호사도 만나고 케이스를 들고 가서 상담도 받고 범죄 현장에 대한 어떤 자료들도 찾고 사건들도 뒤져보고 그리고 정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드라마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가가지고 배심원이 된다거나 또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관찰해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만들어야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스토리가 되겠죠. 즉 관찰력은 뭘 위한 것이다?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 관찰력은 그러면은 이 창의성을 위한 기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조형 예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예종 조형예술과나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관찰력에 대한 강조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영화나 아니면 방송 영상이라던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던가 이런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관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들었거나 직접 훈련을 해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많은 학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아마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정말 우리가 글을 쓴 연습을 하거나 면접을 바로 준비하거나 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게 필요하죠. 관찰도 훈련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돈을 잠깐 투자하셔야 되는데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다이소 가면은 이제 이런 노트가 있어요. 무지에 어떻게 보면 스케치북 같은 거죠. 너무 크지 않은 노트북을 하나 사시고 펜이라던가 펜을 하나, 볼펜이라던가 연필이라던가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순간순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바라본 어떤 관찰 훈련에 의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훈련들도 하세요. 미술 디자인과, 조형예술과, 한예종, 서양학과, 서울대 기타 등등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훈련을 학원에서 많이 시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과, 방송영상과, 광고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아트과, 기타 등등을 준비하는 학원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또 반강제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걸 왜 하냐? 아까 말했죠? 디테일, 남들과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차별화, 남들과 나는 창의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우선은 뭘 관찰하느냐? 나라면은 나와 내 주변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 자화상 그려봤죠? 아니면 친구의 얼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진 적 있죠? 평소에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필터를 친 것처럼 이런 얼굴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거울을 가까이 두고 한번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주름도 보일 수가 있고 모공도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예쁘다 안 예쁘다 하고 이런 인상은 난 이렇게 생겼구나 코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꽂힐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인 거죠. 나도 관찰해서 한번 나 스스로에 대한 얼굴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10대 때의 내 얼굴과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때의 나의 자화상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얼굴과 표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자화상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엄마, 아빠, 가족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귀여운 애완동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테디, 우리 멍멍이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 집에서 귀여운 골댕이를 키우고 있는데 골댕이 친구가 보니까 털이 여기서 잔털이 이렇게 나 있네. 이쪽 방향으로 수염이 나고 있구나. 관찰력을 길러보세요. 조형예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시각화를 한번 뜯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각들을 담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을 그렸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면서 나라는 사람은 요즘에 참 그냥 피부색이 칙칙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나의 마음, 인상도 넣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인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나라는 사람은 요즘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지?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 뒤돌아보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로 시작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주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도 한번 관찰해보고 가족도 관찰해보고 카페에 가서 한번 사람들도 관찰해보고 요즘 사람들은 뭘 입지? 요즘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지? 동네마다 분위기는 어떻지? 아니면 오늘의 하늘을 한번 보세요. 비가 오네? 화창하네?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비가 어떤 식으로 내리지? 비를 맞았을 때 그 촉감은 어떻더라?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노을이 질 땐 어떤 색깔들이 보이지? 구체적으로 그냥 빨갛게 노을이 붉게 진다. 이건 굉장히 상투적인 거예요. 노을이 지는데 빨간 색깔, 분홍 색깔, 노란 색깔, 보라 색깔, 핑크 색깔 어떤 색깔들이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답습된 거를 관찰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보고 느낀 거를 관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습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를 벗어나서 정말 내가 보고 느낀 거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나의 시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항상 오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오감이 뭐예요?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청각. 관찰이란 건 결국은 오감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좋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새를 관찰한다고 봅시다. 이건 정말 그냥 상투적인 새잖아요. 그쵸? 여기서 사실성이 부여가 되려면 시각적으로 우선은 부리의 크기, 모양, 정말 머리와 몸, 그리고 날개 모양, 색감 이런 게 촉각적인 어떤 관찰이 되고요. 미각, 우리가 새를 잡아서 먹어 치킨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치킨의 맛, 그죠? 미각, 청각, 어떠한 소리를 내지? 그냥 짹짹짹짹짹. 이건 굉장히 상투적인 어떤 새에 대한 묘사인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지? 들어보세요. 직접 가서 녹음을 해보세요. 숲속에 가서 시간대로도 소리가 달라요. 아침 몇 시에 새 소리가 들리죠? 보면 새벽 한 5시 정도부터 이제 새들이 이제 짹짹짹 거리는데 그 소리, 오후의 새 소리. 몇 시에 새 소리 갑자기 사라지지? 청각, 촉각. 만져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만약에 평상시에 깃털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깃털을 만져보면은 실제 어떤 그 깃털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다 팔아요. 요즘에는 쿠팡에 깃털 치면은 새 깃털이 나오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그 마지막 가운데는 펜촉처럼 이렇게 뭔가 뾰족하고 약간 딱딱하고 뭔가 빨대 질감이 나면서도 플라스틱 질감은 또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다 활용해서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요? 역시나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위한 기초훈련, 창의성을 위한 훈련이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